자, 시장이 존재하면 우리가 가격이 있다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기본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러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는 페더럴 펀즈 레이트라고 하고요. 연방 기금 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 교재가 미국 교재이기 때문에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특히 이제 중앙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결국은 국내 금융 시장이나 국내 이제 금융 기관들도 뭐 많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베끼거나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콜 시장이라고 하고요. 시장이 존재하니까 여기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을 우리가 콜 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 페드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그 금리를 바로 이렇게 불러요. 연방기금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ederal Funds Market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실제로 미국 중앙은행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인가요? 2000년대 제 기억에 2000년대 초까지인가는 실제로 콜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었는데 2000년대 초 이후에 이제 콜 금리를 조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고 미국과 다르게요. 이제 기준 금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다시 우리 페더럴 펀즈 마켓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어떤 시중 은행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캐시의 형태겠죠.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에 가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는 이제 시중 은행들이 혹은 뭐 다른 형태의 금융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리저브 그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겠죠. 금융기관들이 서로 빌리거나 빌려주는 그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페더럴 펀즈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일물이라고 해요. 일일물. 일일물. 여기서 물은 사물할 때 띵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일일물. 여기서 이제 one day loans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침에 이렇게 빌리면 그 다음날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형태의 금융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뭐 페더럴 펀즈 마켓을 오버나이트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밤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콜금리도 콜 시장도 비슷한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의 페더럴 펀즈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페드가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페드에 예치해 놓은 은행의 지준금을 사용을 해서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림으로 그렸다가 지우긴 했는데요. 이게 중앙은행의 금고라고 생각해 보시죠. 각 은행마다 이렇게 지준금을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은행이 B라고 하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A라고 하는 본점, 이게 A 은행의 본점이고요. 헤드쿼터고, 이게 B라고 하는 은행의 헤드쿼터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중앙은행입니다. 센트럴 뱅크고요. 실제로 A가 B한테 돈을 빌리고 싶으면 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페더럴 펀즈 마켓의 작동 원리는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에서 B가 A한테 돈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각 은행의 지준금의 일부가 그러니까 B 은행의 지준금의 일부가 A 은행의 지준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이러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A라고 하는 은행의 이제 지준금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페더럴 펀즈 마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 시장은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고요. 네, 다소 다른 모습을 좀 띠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뭐 지준 시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페더럴 펀즈 마켓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이런 비슷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담고 싶은데 반드시 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페더럴 펀즈 레이시고요. 이 페더럴 펀즈 레이시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바로 그 금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매우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제 콜 시장은 초단기 자금 시장이고요.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준금만 거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는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준금이 거래가 되는 시장인데 실제로 콜 시장에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유 자금이 있으면 리저브가 좀 넉넉한 금융기관이 있으면 그냥 콜 시장에 들어가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콜 금리 받고 빌려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페더럴 펀즈 마켓보다는 좀 훨씬 더 의미가 규모는 사실 페더럴 펀즈 마켓이 우리나라 금융시장보다 콜 시장보다 더 크겠죠. 페더럴 펀즈 마켓은 미국 경제 규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규모라기보다는 스코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유형의 자금이 거래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페더럴 펀즈 마켓은 이제 리저브가 중앙은행의 리저브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코프로 봤을 때는 사실 콜 시장이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 금리는 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콜 금리.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콜 금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 기준금리가 뭐냐면 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뭐죠? 6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나 그럴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다가 그 모임 빈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6주인가? 6주에 한 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6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때의 금리는 기준금리라고 해요. 기준금리는 뭐냐면 페더럴 펀즈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팔 때, 판매할 때 적용되는 금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어려운 의미일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자 중앙은행 센트럴뱅크가 있고 어떤 금융기관 A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중앙은행이 국채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제 A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거예요. 이때 판매할 때 반드시 일주일 뒤에는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팔아서 저쪽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거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A한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주일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위탁하는 형태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 그 매입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빌려준다는 의미는 사실 조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포라고 부르는데 환매 조건부 채권은 뭐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이런 채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행위의 하나의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고 국채를 매입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굉장히 안전한 자산들인데 뭐 서울시에서 발행한 그 서울 지방채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괜찮고요. 뭐 지방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채 같은 거, 회사채 같은 것들까지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